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어요. 정말 이 말이 됩니까? 오늘인가 어젠가 아마 우리 조선일보도 사설 썼던데 아니 자기들 숫자 믿고 허위사실 공표를 개정하겠다고 빼겠다고 지금 법안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지금 125 원가 발언했다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비판하니까 그걸 걸어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해요? 야, 그 기가 도대체 막히더라고. 뭡니까? 네. 나 정말 그 이재명 후보는 기가 막히더라고. 그날 토론에서 그 허위 사실입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허위 사실 공표하시는 겁니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때 김문수 후보가 했나 이준석 후보는 아니 거기는 허위 사실 공표가 바꾸겠다고 없애겠다고. 본인 재판 때 없앴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선시키기 위한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는 죄입니다. 내가 나의 당선을 위해서 허위 사실 하는 거는 죄가 안 됩니다. 야. 궤변의 천재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짜증. 아까 답답하다 그러니까 그만 저 보면서 몇 번을 껐다가 네. 계속 보셨어요? 저는 저도 몇 번을 껐다 켰다 했어요. 아이고 진짜. 그래서 오히려 못 봐가지고 저는 출력을 해왔습니다. 중앙선거토론위원회 가니까 원고가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토론했는데 이렇게 답답하신 분들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오늘 썸네일에 올려드렸는데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설란현 김혜경 이것도 TV 토론을 제안을 했네요. 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0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설란영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TV 토론을 제안한다라고 이게 지금 아침 속보입니다. 10시 40분에 나왔으니까 저희 라이브 시작하기 직전에 나왔는데요.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다. 그래서 때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향한 배려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배우자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는 없죠. 사례는 사례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경험을 좀 반추해 보면 네.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기도 해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김건희 여사, 네.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 네. 불과 3년 전 대선이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 대선 때도 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둘 다 그 배우자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도 나와서 자기 이른바 허위 경력 사과도 했었고 네. 조용히 내조하겠다고 이야기했었고 김혜경 여사도 그때 법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게 나와가지고 네. 그때 나와서 사과한 걸 제가 알고 그때 당시에 배모 사무관이라고 수행비서처럼 끌어다녔던 수행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경기도청에 소속된 공무원이 그 경기지사가 아닌 배우자를 24시간 붙어가지고 밀착 수행하는 걸로 대한민국 세금 월급을 받는 것 자체가 그건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법인카드까지 막 썼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때도 나와서 제가 사과한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예.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 여사 지금 이 지경까지 왔고 김혜경 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로 또 나와서 지금 돌아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해볼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볼만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해 보여요. 필요하다. 우리가 3년 전에 검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됐는데 정말 이 설란현 여사하고 김혜경 여사가 정말 TV 토론을 한다면 정말 너무 흥미롭게 볼 것 같고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두 분이 기자회견이라도 기자들 질문에 좀 답변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냥 조용히 보이지 않는 행사만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니면서 그 정치적 발언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노조위원장 출신이니까 그럼요.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아니죠. 노동운동 하신 분이고 사실 김문수 후보랑 거의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자기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김혜경 여사하고 설란영 여사가 정말 이루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공개적인 국민들의 검증에 장을 한번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정치 수준을 좀 높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영부인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것도 어떤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할 때 고려 요소가 되니까. 왜냐하면 워낙 이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의 리스크가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서 김정숙 여사, 김혜경 여사, 김건희 여사 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부인 리스크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좀 사전에 이렇게 검증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그 검증 절차나 검증 토론에 응할 자신이 없으면 배우자가 나오지 말거나 그 남편이 후보가 되면 안 되죠. 그쵸. 그냥 뭉개고 예. 있다가 그냥 아. 남편이 그냥 되면은 조용히 또 영부인 5년 동안 호가요해 하지 말고 자신 없으면 나오지 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김정숙 여사 얘기까지 같이 듣고 니까 그렇죠. 상당히 설득이겠네요. 지금 계속 연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거 오늘 이제 이게 좀 이슈가 되어서 다음 토론회 때까지도 좀 해서 좀 많은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의 이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재판이 있었나 봅니다. 재판이 있어서 지금 그 일종의 그 이른바 룸사롱 접대 의혹을 네. 받고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지기현 판사가 재판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쨌든 이거는 뭐 피고나 이쪽에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판에 영향 끼치지 마라 이 얘기한 거죠. 민주당에 대해서. 나는 그런 접대 받은 일 없다. 재판에 영향 끼치지 마라 라고 했더니 민주당이 사진을 하나 네. 공개를 했습니다. 사진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 세 장이죠. 세 장. 혹시 저희 준비돼 있습니까? 예, 요 사진. 노정면 의원이 국회에서 저렇게 이제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 세 장 중에 두 장이 지금 나와 있네요. 저 세 명의 남자가 앉아 있는데 오른쪽 검은 셔츠 입은 분이 지기현 판사로 보이고요. 네. 나머지 두 사람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 다른 사진 빈방 사진은 저 사진을 찍은 장소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이 사후에 가서 찍었답니다. 새롭게.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사진 그리고 또 다른 걸로 전혀 다른 공간인데 홀 같은 곳에서 여자들 남자들 이렇게 섞여서 있는 카페 같은 사진까지 석 장을 어제 공개하면서 네, 네. 룸사롱에서 접대받는 판사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얘기가 정말 됩니까? 뭐 민주당이 190석 가까운 거대 국회 의석을 가지고 폭주 예. 독재하고 있고 뭐 원하는 뭐 마음대로 만들고 원하는 사람 탄핵시키고 원하는 사람 특검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행정부 대통령까지 지금 뭐 먹겠다고 하고 있고. 예. 그럼 입법부 행정부를 갖는 거 그것도 정말 불안하고 공포스러운데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지난 5월 5일인가요? 그 우리 저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열어가지고 5월 1일 날 판결. 신속하게 이 공직선거법 이재명 그 피고인에 대한 2심, 1심 판결 결과가 예. 다르니까 3심에서 이게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해서 분노 경로해가지고 그 뒤로 한 게 뭡니까?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또 대법원장 특검하겠다. 제가 탄핵을 한다는 건 그래 정치적으로 너희들이 탄핵해서 직무정지 시키면 뭐 어떻게 하지만 특검이라는 건 뭐 죄가 있어야 특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정말- 특검법 이거 그러니까 파기환송한 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판사가 어떻게 판결합니까? 참 이게 그렇게 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지금 내란죄 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형사 그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지금 눈사롱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양반은 근데 왜 그러는 거죠? 왜 저 양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석방시켜줬다는 거죠. 구속 취소 네. 해줬다고. 거기서 지금 미운털이 바뀐 거예요. 석방을 시켜준 게 지기현이다. 그래서 지기현 뒷조사를 해봐라.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제보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걸로 제가 볼 때 저 분풀이 하는 건데 아니 세상에 보십시오. 그 사진 석 장 가지고 어떻게 네. 좀 증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세 명 남자가 저렇게 앉아서 찍는 모습이 저기 눈사람 적대 모습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까? 눈사람 가서 보신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장면이 그게 눈사람 장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어디 가서 식당에 앉아서 네. 밥 먹기 전에 또는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기 전에 찍는 그런 자연스러운 네. 포즈예요. 저걸 그러니까 일부는 저기가 파티룸이다라고 하는 뭐 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 있고. 뭐 그리고 뭐 어제 기자들이 현장 가본 사람들 말에 따르면 뭐 룸사롱은 아니고 단란 주점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아, 단란 주점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단란 주점에서 그러면 저게 접대받는 자리라면 술병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달랑 내놓고 지금 이제 노정면 의원 저기 민주당 입장은 사법부가 검증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사람 가서 술 시켜놓고 그 인증샷 찍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더구나 현직 판사잖아요. 그럼요. 현직 판사하고 저렇게 두 사람하고 찍었다면 상당히 뭐 편한 관계든지
그리고 신뢰할 만한 관계고 예.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니까 저렇게 정상적인 관계. 세 명이 예. 찍는 거지. 거기서 만약에 접대하고 뭔가를 은밀하게 청탁하고 예. 그것도 룸사람 같은 뭐 여성 종업원 있는 데서 했다 오면 그걸 왜 찍습니까? 안 찍는 게 정상이지. 그렇죠. 몰래 먹는 게 정상이지. 저 사진이 그러니까 저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된 사람들이 먼저 나서주면 좋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난데 그런 자리 아니었다라든지. 예, 예. 그리고 지금 논리적 모순이 저 사진 찍은 것 자체가 작년 8월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작년 8월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걸 갖고 있다가 흘러 제보가 들어간 거죠. 예. 그 사진 한 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랴부랴 그 사진 나오는 그 식당을 찾아서 민주당이 가가지고. 그래서 예, 최근에 예. 민주당이 가가지고 찍어 왔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예. 그 나머지 두 장은 최근에 와서 찍은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갔더니 아닌데? 룸사롱 아니네? 야 그럼 비슷하게 해. 그렇죠. 비슷하게 좀 만들어 봐. 그래서 룸을 하나 찍고 예. 그다음에 작년 8월에 받았다는 3명 같이 찍은 사진하고 그 룸하고 비슷한 걸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1층에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차 마시고 있는 여성들 많이 있는 사진 하나 찍고 이걸 엮은 거죠. 이게 참 상상력이 대단한 거 창의적인 거죠. 아니 그럼 저런 사진 하면 저거 하면은 저거는 허위 사실 무고로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활하게 면책 특권 가지고 국회에서 발언하는 겁니다. 야 면책 국회에서 발언하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청담동 저 김의겸도 마찬가지네. 그때 국회에서도 한 거죠. 김의겸도 그런 거죠. 국회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한 거고 예. 이번에도 국회 상임위에서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국회의원은 도대체 뭐 거짓말 면허증이라도 이거 거짓말 면허증 준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결국 밝혀지겠지만은. 그럼요. 아니, 청담도 술자리도 거짓말로 다 드러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청담도 술자리를 발설했던 사람 그리고 그걸 유포했던 사람에 대해서 지금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게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대통령도 잘못하면 파면당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맞아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재판받는 게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은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국회의원이 저렇게 해도 거짓말을 해도 그다음에 별 나쁜 짓을 해도 그냥 사법부에 기소돼서 1심, 2심, 3심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는 국회의원 배지를 떼어낼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동료 의원들이 네. 동의 안 해주면 체포도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체포도 안 되고 제명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국회의원들의 뭔가 비리 그다음에 온갖 추문 온갖 몰상식한 짓을 했어도 정식으로 기소가 돼서 3심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될 때까지 그냥 얼굴 낯짝 딱 두껍게 하고 버티잖아요. 세비 다 받고 9명 보좌관 다 거느리고 네. 4년 내내 있다가 나옵니다. 그 확정 판결되면 나중에 그 돈이라도 당연하죠.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구속이 되는 기간에도 돈이 나오거든요. 구속에 대해서 감옥에 가 있어도 국회의원 신분이 유지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도 세비는 나오고 보좌진은 운영이 됩니다. 구속돼 있어도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겠네요. 진짜. 바꿔야 돼요. 이게 진짜 바꿔야 되는 정치 개혁이네요. 네. 야, 정말 참. 교수님 안 나오셨으면 지금 몰랐을 또 큰일 날 뻔해. 면책 특권만 알았지. 세상에 그러니까 대통령보다도 좋은 게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네요. 네. 국회의원은 뭐 진짜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져야 되는데 한 명 나겠죠. 지금 이제 그 허위 사실에 거의 준할 정도로 이 부정확한 네. 정보를 가지고서 현직 판사를 압박하는 실명으로 거죠. 압박하는 거죠. 그렇죠. 압박하는 그리고 거죠. 또 그것도 중요한 정치적 재판을 하는 사람은 안 되면 결국 이거에 못 이기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이쪽에서 못 이기면은 네. 인사 조치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근데 인사 조치를 할 명분이 없잖아요. 저는 사실도 불확실하고 아마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8월이니까 그 법원 행정처나 그 법원에서 아마 예. 내부 감찰을 할 거예요. 감찰을 그다음에 해가지고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 저런 사진들 3장 엮여 가지고 네. 하는 건 눈사롱 접대라고 하기에는 진짜 빈약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기현 판사는 그랬습니다. 그 평소 삼겹살에 소주 마시며 지낸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 사진 가지고서 그런 곳이야라고 예. 주장을 하는데 그런 곳인지 아닌지도 지금은 불명확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3명 사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당사자인 그 모자이크 처리된 2분이나 아니면 저는 지기현 판사가 또 기회를 봐서 네. 그 3명이 찍힌 그 자리가 어떤 형식의 어떤 자리였는지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참 저런 게 판사들은 이제 좀 명예를 되게 중시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못 이기게 해서 자진해서 자기가 그렇게 그러-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같기도 그러려고 하고. 민주당이 정말 되지도 않는 압박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모욕스럽잖아. 그러니까요. 예. 모욕당하니까. 예. 정말 뭐 얼굴 다 나왔고요. 그렇죠. 예. 이럴 때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판사님 같은 경우 그렇게 못하죠. 예. 그래서 참 이게 아까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끝까지 계속 그 입법부 191명의 입법 권력이 예. 이제 행정 권력을 손에 쥘 날이 여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사법부까지. 사법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럼요. 이거는 조폭이 양아치들 하는 거 아니야? 꿇어라 무릎 꿇리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이른바 민주주의 연성 독재란 말 많이 하는데 연성 독재.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스템과 절차는 살아있는데 그 민주주의 시스템과 절차에 선출된 이 지도자 독재자가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독재를 강화하는 거예요. 아, 정말 이제 그런 대부분의 이제 푸틴도 그렇고 아까 네. 말한 베네수엘라 차베스도 차베스도 그랬는데 그렇고.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대통령 된다면 하는 게그 사법부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수를 늘려버린다든지 예, 예. 아니면 자기가 대법관 수를 늘려서 자기 마음 말지 않는 대법관 임명해 버린다든지 예. 자기 뜻과 다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탄압한다든지 엄청나게 자주 해요. 아, 이제 이게 전조가 보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사건이잖아요. 공직선거법상 예.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어. 2심에서 무죄야. 그럼 국민들이 이건 뭐지? 유죄야 무죄야. 이 사람이 후보가 돼서 선거운동 하기 전에는 깨끗하게 클리어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한 거잖아요. 5월 1일 한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에게. 그리고 예. 민주당도 처음에 빨리 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성견 뭐라 그래? 박지원 의원은 해달라고 이거는 했어요. 무죄다. 당연하죠. 그래서 신속한 판결 어. 좋아. 그렇게 했는데 까고 보니까 10명, 12명 중에서 10명이 압도적으로 이건 야. 다시 유죄다 임마. 다시 재판 다시 해라. 그랬더니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뭐 탄핵을 한 특검을 한다. 이게 딱 그 증거네요. 연성 독재의 증거예요. 예. 연성 독재의 증거입니다. 이게 대법관이고 대법원자 아니고 눌러 찍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지금 우리 김건식 교수님이나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나 그리고 또 뭐 이준석 후보 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전부 네. 다 이러한 연성 독재, 그럼요. 합법적으로 합법을 사실상 주장한 사실상의 독재 네. 체제죠. 이런 정권이 출범하는 것만은 막아야죠.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이른바 빅텐트의 그럼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엊그저께 이재명이 뭐 또 개헌 공약을 또 내세웠는데 예. 이 사람은 공약을 믿을 수 없다는 게 대부분 국민들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말을 하루아침에 바꾸고 나서도 내 말을 믿었어?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면 또 할 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분이 뭐 4년 연임이든 4년 중임이든 만약에 개헌을 하든 안 제가 볼 때 할지도 모르고 안 할지도 모르고 예. 제가 볼 때 안 할 텐데 설사 하든 안 안 할 하든 간에 거로 안 할 거로 보시는 하든 안 하든 간에 예. 임기 5년 동안요. 네. 저 거대한 입법 권력과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 네. 권력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면요. 못할 게 없어요. 이분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임기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저는 정말 어떤 짓을 할지 저는 상상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 5년으로 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푸틴 보세요. 푸틴 2000년에 대통령 4년 처음 합니다. 근데 푸틴 그때 당시 헌법은 연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4년하고 연임. 4년 더 했어요. 그럼 8년. 예. 2008년까지 했어요. 예. 근데 그 당시 그 러시아 헌법은 연임을 두 차례 걸쳐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한 번 연임해서 8년 했으면 한 번 쉬었다가 그 다음 또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4년을 쉬었잖아요. 대통령 누구 다른 사람 메드베데프라고 메드베데프 그 자기 부하 잘생긴 사람. 예. 자기 부하를 대통령하고 자기는 실세 총리가 돼서 4년을 똑같이 하고 맞아요. 총리했었죠. 잠깐 쉬고 그 사이에 또 두 번 연속할 수 있으니까 또 연속하는데 그때는 헌법을 바꿔서 임기를 6년을 늘립니다. 그래서 12년을 더 할 수 있게 해놔요. 예. 그래서 12년 하면서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연임을 두 차례만 할 수 있는 걸 또 임기를 바꿔서 지금은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서 36년까지 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다 국민 투표하고 개헌해가지고 헌법 바꿔서 하는 겁니다. 이게 푸틴이 이게 독재자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잖아도 지금 어제 그 저기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 갑자기 뜬금없이 연임이란 말 썼잖아요. 연임이란 말을 써서 네.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는데 지금 교수님처럼 푸틴의 그림자를 다 떠올리죠. 중임으로 바꿔라. 네. 연임 무슨 연임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던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연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미국처럼 대부분의 경우 4년하고 4년에서 연달아 하는 게 연임이지만 예. 미국도 연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한 번 쉬고 다시 들어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임이 사실은 연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개념이군요. 단임과 반대되는 말이 중임이죠. 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할 수 있다는 연속할 수 계속할 수 있다. 네네네.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예, 거거든요. 근데 연임이라는 것은 연달아 4년, 두 4년 번 연달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 연달아 하는 횟수를 몇 번 할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네요. 예. 참,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이게 모르겠습니다. 개헌론으로 잠깐 빅텐트 얘기를 하다가 개헌으로 갔는데 개헌이 연임 개헌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그 개헌을 연임으로 해서 하려면 당연히 부칙이나 그 내용이 선명하게 박아야 됩니다. 네. 푸틴의 연임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서는 연임은 그 4년씩 두 번에 한한다로 끝내야 돼요. 네. 그러면 그게 연임이 본래 4년 4년에서 8년으로 딱 끝나는 그렇게 거죠.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해놓으면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우리 상황에서 지금 5년 단임제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사례나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제왕적 권한을 예. 억제하자 그러고 하는데 실제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권한 억제할 게 아니라 의회 권력을 의회 억제해야 권력도 됩니다. 억제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같은 때에서 4년을 하게 되면은 초반 4년 동안은 무조건 자기 인기만 유지하기 위해서 파퓰리즘에 오히려 더 파퓰리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그 조선일보 나오던데요. 사설도 그걸 썼던데요. 예. 저도 그래서 정치학자로서 사실은 여기 장원수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저는 내각제가 맞다고 봐요. 내각제요. 내각제가 있어야 의회 권력도 저렇게 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의회를 해산할 수 있거든. 왜 바로 해산될 수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각제를 해야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체화가 돼서 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체화된 내각이 구성이 되더라도 네. 일을 잘못하면 내각도 해산해버리고 또 의회도 해산해버리고 선거를 다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선거 다시 총선 다시 하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재명과 윤석열의 저런 강대강의 예. 빌런들의 싸움이 시작돼서 결국 줄탄핵과 비상계엄으로 한 명은 비상계엄으로 탈락해 버렸고 줄탄핵을 한 놈은 줄탄핵을 한 사람은 비상계엄 때문에 예. 생명이 연장돼서 지금 대통령까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다 여소야대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이 민주화 이후에 가장 고질적인 이 정치적 불안의 원인은 제가 보면 정치학자로서 여소야대거든요. 여서야 돼. 근데 내각제가 되면 여소야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야대가 이제 아니라 야대가 여당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의회를 계속 해산할 수 있고 그때 인기가 떨어지면 선거를 다시 할 수 다시 있기 하면 때문에 되니까. 예. 이게 이제 예전에 뭐 박정희 시대 때는 국정이 혼란스럽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진국이 돼서요 매년 선거 치러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는 뭐 선거 때만 되면 부정선거에 뭐 막걸리에 고무신 돌리고 뭐 예, 그래서 고무신 그렇지 예.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치학자로서 내각제가 맞다고 보는데 내각제란 단어에 대해서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제를 하되 내각제적 요소를 좀 가미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총리도 대통령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국회가 사실은 하는 거. 동의해서 임명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을 대폭 줄이고 네. 의회에 대해서도 견제 장치를 곳곳에 만들어 놓고 네. 이런 걸 좀 하는 저는 좀 국민들의 지혜가 모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 어떻게 본다면 이게 이번 대선이 어떤 처음에 개헌으로 네. 개헌을 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했는데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먼저 개헌 얘기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 개헌 안 한다고 그랬죠. 거의 막 속세 말로 이제 국회의장을 개박살 그렇죠. 내버리더라고요. 지금 개헌 이야기 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예. 어. 그랬는데 본인이 나오니까 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개헌 얘기도 하나의 그냥 개헌 같은 것들도 하나의 그 자기 토론회 앞두고라든지 맞습니다. 좀 피해 가려고. 피해가려고 뭐 그러니까 개헌 얘기 나오면은 자기가 할 말이 이미 없으니까 발표했다. 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